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달랑이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펠트질을 자르고 바느질해서 만드는 인형이에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달랑이 핸드폰 고리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설명서가 먼저 들어 있고요. 설명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또한 원단, 실바늘, 솜이 들어 있습니다. 자, 도안이 들어있는데요. 이 도안을 먼저 잘라주셔야 되세요. 표시되어 있는 도안대로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안을 먼저 잘라줬죠. 이제 이 도안대로 원단을 잘라주셔야 되세요. 도안에 보면 이 얼굴 같은 경우에 연갈색 2장이죠. 연갈색 원단에 얼굴을 2장을 재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몸통도 2장을 재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재단을 하실 때 2장을 재단을 하는 경우에는 한 장은 바로, 한 장은 뒤집어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기에는 좌우대칭으로 보이지만 도안을 재단을 하고 하실 때 이 좌우대칭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장은 바로, 한 장은 뒤집어서 도안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도안을 그리실 때도 기화성 펜이나 수성펜 같은 공예용 펜이 있으시면 뭐 그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셔서 연필 같은 걸 사용을 하실 때는 연필은 지워지지 않는 펜이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연하게 그려주시거나 아니면 재단을 하고 그리지 않은 방향으로 겉면으로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 도안대로. 자, 한 장을 그렸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뒤집어서 자, 이렇게 2장을 재단을 했고요. 몸통 부분도 마찬가지로 2장을 같이 재단을 해야 되죠. 원단에 지금 이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단의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머리 2장, 몸통 2장을 그렸어요. 이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얼굴도 재단을 해주세요. 얼굴 재단을 다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필 자국이 보이시죠? 이 연필 자국을 그대로 보이는 게 싫어 그러시면 여기를 안쪽 면으로 연필 자국이 없는 부분을 겉면이 되도록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몸통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머리와 몸통이 재단이 다 됐고요. 이제 옷과 나머지 것들도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옷 같은 경우에는 한 장만 재단을 하는 건데요. 한 장만 재단을 할 때도 이게 연필 자국이 보이는 게 싫으시면 도안을 아예 뒤집어 놓고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재단이 됐는데 실제로 바느질 할 때는 이쪽 면이 겉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올려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얼굴도 마찬가지죠. 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얘를 도안을 그려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걸 도안을 그리지 말고 이 도안하고 원단을 같이 재단을 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재단이 다 됐고요.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얼굴 한 장에 눈을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눈을 바느질하기 전에 입을 먼저 이렇게 한번 위치를 시켜 보시고요. 얼굴 입무늬가 들어가고 눈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위치를 한번 잡아 보신 다음에 눈을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눈을 바느질할 위치로 바늘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시고요. 구슬 가운데를 바늘로 통과시키신 다음에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쪽 눈이 다 되면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여기 실을 자르신 다음에 반대쪽 눈은 매듭을 다시 지어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얘가 솜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실을 바로 연결해서 쓰시면 눈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공간을 바느질 하실 때는 항상 매듭을 짓고 다시 다음번 바느질할 위치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바느질 하실 때 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여유가 없이 쫙 당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매듭을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눈을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입무늬를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입무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실을 넣어드렸죠. 수실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수실이 지금 6가닥이기 때문에 6가닥의 실을 반으로 자르셔서 실이 굉장히 조금만 들어가니까 2가닥만 빼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2가닥만 빼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입무늬를 바느질할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둘레를 감침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매듭을 지어서 바탕 원단하고 잎하고 같이 바늘을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실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사선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하는 게 힘드시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뒤쪽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자, 이렇게. 감침질 하실 때 포인트는 나와 있는 실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올 때 사선으로 이렇게 다음번 위치로 바늘을 빼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을 짝짝 당겨주시면 이 펠트지로 실이 이렇게 쏙쏙 들어가요. 그러면 훨씬 실 자국이 덜 나요. 원단 끝에서 바늘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이 간격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시면 더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실이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작게 하시면 돼요. 입무늬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바느질 하시는 거예요. 자, 뒤쪽에서 바느질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이제 코하고 입과 수염을 수놓아 볼까요? 실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모양을 수놓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 그리고 수염
이 잎하고 수염 순원의 위치를 잡기가 어려우시면 먼저 그려서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와성 펜이나 수성펜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는 펜이라서 잘못 그리셔도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물을 뿌려주면 지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필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실 때 아주 연하게 그리시거나 실로 술을 놓아서 그 위치를 감춰주시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염을 쏘아 주시면 얼굴 앞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잠깐 두시고, 아까 재단을 했던 몸통에다가 옷을 올려놓고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이 부분은 전체를 감침질해서 바느질 해줄 수도 있고요. 지금 저는 본드로 붙여줄 거예요. 본드로 붙이실 때 모도기 같은 경우에는 굳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굳고 나면은 꽤 접착력이 좋아요. 그런데 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접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특성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본드로 붙이실 때는 붙인 상태에서 바깥쪽 선을 따라서는 바느질을 해줄 거라 요 바느질 되는 선을 피해서 본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옷과 몸통 한 장을 고정을 일단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상품 안에 이 끈이 들어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은 10cm로 5개를 자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동봉되어 있는 끈을 그냥 5등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4개를 한쪽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4개가 팔 다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반을 접으셔서 여기 이 부분 고리가 한 1cm 정도 남도록 2개를 같이 묶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묶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아까 옷을 붙여놓은 몸통과 나머지 몸통 한 장을 이제 같이 바느질을 할 건데,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몸통 도안에 보면 여기 작은 가로선, 세로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팔, 다리 끈이 들어가는 위치예요. 그래서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놓고 일단 표시를 여기 살짝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몸통 2장을 같이 잡고요. 바느질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바느질하지 않을 거예요. 요 3면만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버튼홀 스티치로 바느질 하는데, 시작하는 방법은 바늘을 가운데서 앞쪽으로 뺍니다. 매듭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가운데로 바늘을 빼서 당겨 주시면 실이 이 두 원단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서 지금 실로 한번 이렇게 걸어서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을 항상 세게 당겨서 실이 약간 원단에 파묻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당겨 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주세요.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아까 표시했던 위치가 됐어요. 이 위치에 한쪽을 묶었던 끈을
요 위치에 넣어 줄 거예요. 자, 매듭이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 매듭 때문에 얘가 바깥에서 당겼을 때 딸려 나오지 않도록 하는 용도거든요. 끈을 넣은 다음에 이 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버튼홀 스티치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간격이 넓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끈이 당겨 나올 수 있겠죠.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당겨도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되는 거죠. 여기 다리 위치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노란색 옷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3장을 같이 바느질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실을 당겨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이제 다리를 넣을 위치가 됐어요. 요 매듭이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실을 당기신 다음에 똑같이 벌어지지 않도록 바늘 땀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죠? 자, 두 번째 다리도 이렇게 넣어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끝부분 모서리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여기 부분을 바느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부분도 마저 바느질 해주세요. 자, 마지막 팔 위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바느질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듭을 지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몸통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얼굴하고 몸통을 같이 바느질을 해줄 건데, 일단 먼저 얼굴 도안에 보시면 창구멍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창구멍으로 솜이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얼굴 2장을 바느질 할 때 창구멍을 제외하고 바느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창구멍 한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바느질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창구멍은 왼쪽이나 오른쪽 옆 얼굴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도안에 있는 대로 이 부분을 창구멍을 할 거다 그러면 요만큼 창구멍이 되죠. 그럼 창구멍 끝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면 돼요. 바늘을 가운데서 앞쪽으로 빼시고 매듭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가운데로 바늘을 빼셔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버튼홀 스티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되고요. 실은 항상 두 원단의 가운데에 실이 위치를 하게 돼요. 자, 아까 몸통 바느질한 거랑 똑같이 바늘을 넣고 당겨서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 몸통을 같이 바느질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땀 정도 바느질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몸통을 두 원단 사이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같이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가운데서 뒤로 넣고 당겨주시고, 가운데서 뒤로 넣고 당겨주시고. 자,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몸통이 들어간 부분이 왔죠. 몸통이 있는 부분은 끼워박기라는 바느질 방법으로 바느질 할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두 원단 사이에 몸통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갈 때 똑같이 바늘을 넣을 때는 앞에서 뒤로 바늘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얼굴 두 장하고 몸통하고 같이 바늘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늘을 통과를 하셔서 지금은 실을 걸어주는 게 아니고요. 바늘을 빼세요. 자, 이렇게 바늘을 빼시는데 실을 완전히 당기지 마시고 조금 앞에 남겨두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주셔야 되는데,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뺄 때는 나와 있는 실 바로 앞으로 바늘을 넣는데 끼어 박는 원단 몸통으로만 바늘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얼굴로 바늘이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만 바늘이 통과돼서 앞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시고 조금 남아있는 실을 바늘에 한번 걸어서 이렇게 걸죠. 그리고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바늘을 넣을 때는 얼굴로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통까지 같이 통과가 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바늘을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늘을 빼시고 실을 약간 이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이 나올 때는 얼굴이 아니라 몸통으로만 바늘을 통과시켜서, 자, 이렇게 지금 몸통으로만 통과가 됐어요. 바늘을 여기에서 들어갔죠? 통과시켜서 바늘을 빼고 앞에 남아있는 실을 한번 통과. 그래서 쫙 당겨주시면 돼요. 몸통이 자꾸 이렇게 삐져나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위치를 계속 잡아주세요. 바늘을 얼굴로만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옷까지 들어갔죠. 그럼 굉장히 두꺼워졌잖아요. 머리랑 몸통이랑 옷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바늘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손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바늘을 빼시고, 자, 이렇게 바늘을 빼고 조금 남았죠? 그 상태에서 몸통으로만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에 남아있는 실을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지금 하는 바느질 방법이 끼워박기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버튼홀 스티치를 하는 중간에 다른 원단 하나를 중간에 껴서 바느질 할 때 하는 바느질 방법이에요. 자, 뒤쪽에서는 원단 머리 바로 끝부분으로 해서 몸통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실을 걸어서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이 됩니다. 실이 지금 거의 끝부분이 돼서 실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실을 연결하실 때는 버튼홀 스티치 두 장 바느질 되는 원단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뺍니다. 앞쪽에서 보면 바느질 선이 사선으로 나오죠? 그 상태에서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 매듭이 지어졌죠? 이렇게 안쪽으로 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실을 다시 연결하셔서 이번에는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 매듭이 가운데로 오게 되죠? 그 상태에서 앞에 사선으로 나와 있는 요 실을
이렇게 걸어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버튼홀 스티치 할 때 실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얼굴 부분 둘레를 여기 창구멍이 있는 요 부분까지 버튼홀 스티치 해주시면 돼요. 아까 어떻게 했었죠?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실을 힘있게 당겨서 바느질 해주세요. 자, 머리 중앙이 됐는데요. 머리 중앙에는 아까 만들어 두었던 중앙 고리 있죠. 이 부분을 바느질 해줄 거예요. 자, 여기 두 원단 사이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매듭진 부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실을 당겨서 똑같이 버튼홀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고리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이제 창구멍 부분까지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세요. 창구멍 부분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는 실을 매듭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 줄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공간이 작은데요. 솜을 많이 안 넣어 주셔도 돼요. 약간 입체적인 느낌만 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솜을 밀어 넣어 주세요. 핀셋이나 집게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게 없으셔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솜을 많이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얼굴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솜을 넣는 거라서 많이 넣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솜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고 균일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제가 솜을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요. 솜량은 하시면서 조금씩 조정을 하시면 돼요. 달랑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지 않으시는 게 더 예뻐요. 몸통에도 솜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얼굴에 볼륨감만 살짝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솜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 요만큼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지금 창구멍 이제 바느질 해줘야 되는데 창구멍 바느질도 똑같아요. 지금 그대로 버튼홀 스티치로 똑같이 바느질 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처음 시작했던 그 위치로 바늘을 넣어서 똑같이 버튼홀 스티치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됐죠?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이제 바깥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매듭이 생겼죠? 이 매듭을 그대로 놔두고 자르면 이 매듭이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매듭을 숨겨줄 거예요. 이 두 원단을 바느질한 거기 때문에 두 원단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살짝 당기신 다음에 실이 여기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두 개의 원단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무 때나 바늘을 이렇게 빼셔서 실을 여기를 잡고 쫙 당겨주시면 지금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매듭이 안 보이죠? 밖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달랑이 얼굴을 이렇게 바느질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구슬을 이렇게 끼셔서 팔, 다리 원하는 길이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 느슨하게 묶으셔서 위치를 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어서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를 맞추시고 한 번 더 매듭을 세게 당겨서 풀리지 않도록 해주신 다음에 여기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약간 여유를 두고 잘라주시면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팔, 다리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핸드폰 고리는 이 머리 고리에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잘 핸드폰 고리를 쓰지 않으시니까 열쇠 고리, 가방 고리를 걸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그대로 붙여 줄 거예요. 그래서 글루건이나 본드로 코를 붙여 주시면 돼요. 글루건이나 본드로 코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본드는 굳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대로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쁜 달랑 인형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